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살림살이 정보들이 있을까요? 생활경제 오늘 첫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너도 나도 월세로 참 안타까운 얘기죠. 요새 하도 매매, 전세 할 것 없이 집값이 뛰다 보니까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계약은 6만 8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처음으로 6만 건을 넘었던 재작년 이후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월세 액수 부담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24만 5천 원, 1년 전보다 10.5%나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한강 이북 지역은 18% 넘게 뛰어서 한강 이남의 3배가 넘는 오름폭을 보였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름값도 앞서 보신 월세뿐 아니라 기름값도 또 뛰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네요. 정부가 작년에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좀 내려가나 싶더니 요새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달 둘째 주 휘발유 가격을 집계해봤더니 서울에서 오름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한 주 전보다 주유소 판매 가격이 평균 0.4원 상승한 리터당 1,690.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를 넓혀보면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9주 연속으로 휘발유 값이 하락하고는 있는데 그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유가도 계속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리콜로 경쟁. 이 경쟁은 품질로 하는 건데 리콜은 품질이 안 좋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로 경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국산차, 수입차 할 것 없이 작년에 국내에서 리콜한 물량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안전 등의 문제로 국내에서 리콜된 차는 300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최다 물량이죠. 국산차의 경우 71개 차종 175만여 대가 리콜됐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수입차도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 넘는 리콜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수입 차량은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많이 리콜됐습니다. 업계는 과거 기계장치가 담당했던 부분을 전기장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함이라든가 리콜 요인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공항 대신 마트에서. 이 공항은 비행기 타러 가는 곳인데 마트가 과연 무엇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마일리지 사용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 그간 쌓인 마일리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항공 마일리지 대형 마트에서 쓸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한 대형마트와 제휴해서 물건 살 때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립은 매장에서 7만 원 이상 결제 시 3천 원당 1마일을 적립해주는 방식이고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마일리지 1,400포인트당 1만 원의 할인권을 발급받아서 계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단 하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도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권 2만 원당 마일리지 2,800포인트가 차감됩니다. 두 항공사는 지난해 말 만료 예정이던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도 1년 연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아쉬운 것은 항공사 측이겠죠.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